것이죠. 자, 제가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가 직접 투자로 성공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 말하는 두 가지 조건, EPS 성장률이 8% 이상 되고 배당 성향이 30% 가까운 종목들을 찾는데, 뭐 그것까지 충분하지 않죠. 투자의 생활하는 말을 줄게 쓰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대상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자분들 화장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2004년, 5년 이후부터 한국의 한국의 한류 바람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급속히 오르고, 또 어느 순간부터 뭐 이 주변에서도 외국 화장품 쓰던 분들이 또 한국 화장품을 바꾸고, 또 나부터도 한국 화장품을 써보니까 외국 화장품이 전혀 떨어지지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LG 생활건강을 샀더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4년 전에 LG 생활건강을 샀더라면 지금 15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4년 전에.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아이폰을 샀다고 했을 때 아이폰이 정말 좋다. 아이패드를 사보니까 좋다. 그러면 애플이라는 주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갤럭시를 쓰는 게 정말 2년 전에 갤럭시가 정말 좋았다면 3년 전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타고 다니는 현대자동차가 해외 쪽에서 인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최근에 5대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한 번 정도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재무제도 살펴보고 주식을 사서 꾸준히 모았더라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예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주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피터 린치가 엄청난 투자 수익을 낸 마젤란 펀드를 뒤로 하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90년 중반까지 그야말로 주식 투자의 전설처럼 이렇게 여겼던 분인데, 이분이 그야말로 투자의 생활 속에서 투자 대상을 찾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분은 뭐 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래연만큼 매출이 꾸준한 기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장래업은 계속 커지고. 그래서 미국 장래업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래업을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3D 업종처럼 누구나 장래업의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주식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이익이 많이 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느 갑자기 많이 늘고 뭐 20% 증가하고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그 주가 수익비에서 펄하는 게 5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에는 이건 정말 불황 때도 그렇고 호황 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모아서 결국은 몇 년 후에 뭐 시장에 15배, 20배에 가까운 퍼에 팔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보듯이 자기가 경험한 게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 자기가 쓰고 있는 화장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자기가 쓰고 있는 휴대폰, 이런 기업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 어떻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냐.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자기 이 가게의 CEO로서 이 계정을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투자 계정, 하나는 소비 계정.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소비 계정에서 쓰도록 하고 투자 계정은 투자 계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투자 계정을 만들어 놨어도 또 갑작스럽게 누가 아프다. 뭐 어머님이 갑자기 뭐 암이 걸리셔서 입원하셨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뭐 몇천만 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보장성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어떤 보장성 보험에서 그걸 충당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투자 계정을 장기 투자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누가 투자의 해안을 갖는지라는 겁니다. 누가 투자의 해안,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해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의 해안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누가 이게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요. 학교 다니면서 학위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 또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든가 그럴 때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에 관련되는 제 생활 속에 찾을 수 있는 어떤 관련되는 그런 쪽의 논문을 쓴다든가 어떤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처럼 쇼핑을 하더라도 항시 어떤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해안을 찾으려는 노력,
또 일상에서도 그 차별적으로 스스로 그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가 제품에 열광해도 또 특히 20대, 30대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좋아해도 과연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눈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매번 쓰고 있는 네이버의 그 회사 NHN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한번 찾아봤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투자의 해안을 찾는 게 가장 믿음직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가면 박대리, 김대리가 추천하는 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을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EPS 성장률이 어떻고 배당성이 어떤지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한나절이면 공부가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제 행복한 부자의 정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자기가 열정을 바쳐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행복한 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최근처럼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우지.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도 더 노력한 투자 해안을 가지고 직접 투자로 배당을 극대화해서 자기의 노후에 행복한 부자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웃과 같이 나누는 게 진정한 행복한 부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